저는 지금 27년쯤 하고 있는데 수천 건의 부검을 했죠. 그중에 사실은 마지막은 심장이 멈춘 거예요. 모두 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심장이 멈췄는지 궁금해하는 건 사망 원인 궁금해하잖아요. 근데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왜 심장이 멈춘 다음에야 심장을 궁금해할까?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수 유성호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있는 사람 심장 보신 적 있나요? 아니야. 죽은 사람 심장이라도요. 물론 의대생, 치대생, 수의대생 빼고는 아마 없을 겁니다. 고대 이집트인은 심장을 인간의 양심, 인격, 기억, 생각, 도덕성을 담고 있는 기관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후세계에서 죄를 심판받을 때 뭘로 심판받느냐? 이 심장으로 심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은 자의 심장을 천칭 아시죠? 이렇게 천칭. 거기에 한쪽 저울에 올리고 다른 쪽에는 진실과 정의의 여신인 마하트의 깃털을 올렸습니다. 야, 깃털보다는 무겁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저울은 누가 딱 측정하냐? 아누비스. 여러분 아시죠? 여우 약간 이집트 보면 약간 나오는 거. 근데 심장이 만약에 깃털보다 가볍다면 이 사람은 죄가 없거나 정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깃털보다 무거우면 어떻게 되냐? 거짓, 악행, 죄를 지은 거.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심장이 가벼운 자는, 그러니까 죄가 없는 분들은 갈대밭의 들판으로 들어가 바할라 뭐 이런 거예요. 스칸디나비아 신화처럼 그런 데 가서 영원한 삶을 누립니다. 그런데 심장이 무거우면 어떻게 될까요? 야, 이거 좀 끔찍한데 괴물이 암밋이란 괴물이 와서 어흥하고 삼켜버려요. 암밋은 뭐냐? 아마 여러분 보시는 적 있을 거예요. 아마 악어의 머리, 그다음에 사자의 몸, 그 다음에 하마의 뒷부분을 가진 약간 괴물인데, 얘가 이렇게 딱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영혼은 완전히 소멸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게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단순히 그냥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무섭다는 생각에서 거짓말하지 마라, 죄 짓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런 전통은 20세기 초반까지, 아마 오늘까지. 여러분 장원영이 막 이러면 어때요? 장원영이 막 하트 이러면 막 여러분 막 이런 남자들 많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트, 심장이에요. 그러니까 하트는 왠지 사랑, 뭐 이런 내 마음,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이제 실제, 물론 이 이후에 20세기 초에는 미국의 뇌신경과학자들이 야, 우리 뇌에 1700억 개의 그 어떤 신경세포, 그 중에 이제 뉴런은 870억 개인데 그것 때문에 생각이 있고 죄를 짓는 거지, 이거는 펌프야, 뭐 이렇게 해서 약간 깨어졌지만, 어쨌든 오늘 제가 심장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심장 크기 얼마나 하냐? 주먹만합니다. 심장 어디 있다고 그랬죠? 제가? 다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왼쪽 가슴 굳게 된 맹세할 때 이 안에 넣어 있다 그러면 뭐라고요? 폐 안에 넣어 있다요. 심장은 좀 가운데에 살짝 왼쪽으로 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게는 얼마나 되냐? 성인 남성이면 한 320에서 340, 여성이면 한 270, 670. 오래 고생한 심장, 뭐 고혈압, 뭐 신부전 이런 분들은 400에서 500까지 커지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부검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부검을 딱 하면 제가 심장을 딱 올리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봅니다.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요. 당연하죠. 안 뛰니까. 근데 아무 소리도 안 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조용한 그 근육 덩어리가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하루에 10만 번씩 뛴 거예요. 1분에 60번에서 100번. 한 번 뛸 때마다 요구르트 한 병 분량. 그러니까 약 70ml 정도 되는 혈액을 픽픽픽 짜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자는 동안에도, 시험을 볼 때도, 밥 먹을 때도, 뛸 때도, 사랑하는 사람 처음 봐서 가슴이 콩닥될 때도 한 번도 안 쉬었던 게 제 앞에서 이제 멈춘 거죠. 저는 지금 27년쯤 하고 있는데 법의학자로 살면서 수천 건의 부검을 했죠. 그 중에 사실은 엔드 리절트, 마지막은 심장이 멈춘 거예요. 모두 다. 교통사고든 익사든 중독이든 마지막 문장은 늘 똑같아요. 심장이 멈춘 거죠. 순환이 끊기고 피가 돌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심장이 멈췄는지 궁금해하는 건 사망 원인 궁금해하잖아요. 왜 그 사람은 죽었나? 근데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왜 심장이 멈춘 다음에야 심장을 궁금해할까? 왜 그게 멈췄는지 궁금해할까? 살아있는 동안엔 사실 관심이 별로 없어요. 가슴이 콩닥 튀네. 뭐 이 정도지. 뭐 이거 늘 뛰는 거니까. 사실 생후 엄마 뱃속에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생후 8주, 엄마 뱃속 8주부터일 거야. 8주부터 단 한 번도 죽을 때까지 안 멈추니까 이게 당연한 거로 생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멈추면 그 많은 슬픔, 그 많은 그리움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심장을 검사하게 돼요. 오늘 이야기는 그 순서를
뒤집어 보자는 거예요. 뭐냐? 저한테 묻지 마시고 어렸을 때부터 좀 알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 때부터 우리 애들 호기심이 가득할 때부터 그때부터 좀 심장 좀 알면 안 되냐? 뭐 이렇게 해요. 사실은 이 책을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법의학자 유성호의 인체탐구 프로젝트. 그러니까 네가 낸 책이니까 네가 광고하는 거냐? 맞습니다. 제가 냈으니까 제가 자랑도 하고 왜 냈는지를 쭉 얘기해야 되니까 2편 순환기관에 대한 책입니다. 심장에 대한 책이죠. 제가 이 책을 냈다고 사실 많이 얘기는 안 했는데 이제 학교에 가서 제 동료들에게 제가 이제 어린이 책을 기획해서 냈다고 그러면 다들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냈다고? 아니 교수님이 냈다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부검 내용이니? 뭐 부검 내용이죠? 하고 애들 책에 시체 나와요? 그럼 안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안 나옵니다. 시체 안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 질문 자체가 우리 사회가 죽음을 그리고 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히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몸을 병원에서만 다루는 것, 의사 선생님이 알려주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가서야 좀 관심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리고 어른이 돼서야 그것도 아프고 나서야 아니면 건강이 염려가 되는 50대, 60대가 돼서야 야 심장이 말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걸 반영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작 이 몸을 이 심장을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은 누구예요? 애들이에요. 애들 뛰죠. 심장 어마어마하게 빨리 씁니다. 그런데도 웃고 입이 펄해져도 추워도 물속에 들어가고 미친 듯이 엄마 안 갈래 하고 막 지쳐 쓰러질 때까지 노는 거 그게 애들이잖아요. 애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기억나는 게 중학교 때 항상 방학 때 저희 때는 학원이 없었으니까 정말 너무 좋은 시절이죠. 학원이 없으니까 방학이 되면 어디 갔냐? 더우니까 그때도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강남역 지하에 갑니다. 저희 집에서 걸어갈 만 했는데 동화서적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대형 서적입니다. 거기에 가면 하루 종일 앉아서 책 봤어요. 그러니까 과학책도 역사책도 소설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읽었는데요. 참 많이 남는 책이 김용이라는 소설가 아세요? 혹시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영웅문, 소강호, 대륙의 별 진짜 기억에 많이 남고요. 해밍웨이 그때 읽었던 책이 킬리만자로의 눈인데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딱 가서 배고플 때까지 저녁에 문 닫을 때까지 그때 그 동아문고에서 근무하셨던 누나들 지금 한 60, 70대 되셨을 것 같은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딱 보면 아이고 쟤 또 왔네 하는 표정으로 구석에서 뭐라고 안 해주셨던 분들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제가 그때 제일 기억에 또 남은 책 중 하나가 정확한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바디머신이었던 책 같은데요. 거기에 사람 몸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림 같은 게 되게 많이 있었어요. 사실 어른들 보라고 쓴 책인데 제가 그때 뭐 이것저것 가리지 않는 엄청나게 많이 읽는 책이라 바디머신 아닐 수도 있어요. 좀 찾아보고 계시네. 근데 그때 심장은 왜 뛸까? 배가 고프면 왜 짜증이 날까? 긴장하면 왜 속이 탈까? 뭐 이런 거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배가 꼬르륵 소리 날까? 그리고 밥 먹으면 막 화장실 가고 싶어요. 어렸을 때는. 그게 왜 그러지? 막 이런 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냥 그때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신기했고 그런데 제가 아마 의과대학 간 것도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가려서 간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제가 그런 책들을 읽고 아마 궁금증이 있고 그래서 간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지금 와 보니까 제가 법의학자가 돼서 수많은 분들의 몸을 열어보고 확인하고 아마 그때 그 사소한 호기심이 지금의 법의학자 유성호를 만든 게 아닌가 또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꾼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책이 그냥 지식을 넣어준 책, 야 이거 책 교과서에 앞으로 나와서 수능 볼 때 유리해, 너 저기 내신 볼 때 유리해 이런 책으로 애를 읽히면 재미없어요. 자기가 재밌어서 읽어야지. 그래서 저는 그런 책은 뭐 안 읽는 것보다 낫겠지만 애들이 야 이제 나중에 너 가면 저기 국어 수능 국어 영역에서 책 많이 읽는 사람이 잘 본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책 읽어 소르본 뭐 어디 뭐 가야 돼 가서 학원 가서 막 빨리 배워 이거는 약간 애들의 호기심을 오히려 저해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호기심의 방향을 트는 책 이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 보시지만 글자도 있고 만화도 꽤 많습니다. 만화책 그러면 싫어하시는데 만화책 정말 재밌어요. 제 그 국사랑 역사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 만화로 다 점철된 만화를 한 수십 번 읽어왔고요. 이게 어머니가 어렸을 때 사준 10권짜리 책이 있는데요. 물론 7권, 임진왜란 그 이순신 나온 장고는 거의 찢어질 때까지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호기심을 트게 하고 자연스럽게 백과사전에 이순신, 유성룡, 뭐 선조 관련된 사람 찾아보고 그렇게 된다고요. 결국은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호기심의 방향을 틀어주는 책으로 기획을 했고요. 이 아이가 자기 몸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 몸에 호기심을 갖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법의학자고 죽음을 통해서 삶을 이해하는 사람인데요. 전 수많은 사람들의 그 마지막을 보면서 매번 결론이 비슷해요. 우리 몸을 끝까지, 우리 삶을 끝까지 지탱해 주는 건 몸인데 그 몸을 좀 늦게 하신 분들, 싸이의 노래를 제가 가끔 인용하는데 어땠을까? 이걸 미리 알았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예수는 알지 말고요. 예수는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근데 한 10살쯤 알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내 몸이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얼마나 이 몸을 잘 이용하면 좋을까? 내 몸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 걸 알면 좋을까? 이거 다 어머님들 꿈이시죠? 제가 우리 아이 옛날에 돌잔치 때 돈 원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 아이한테 딱 앞에 오래 살아라, 실뭉치를 놨더니 우리 애가 집어 던지고 다른 거 집었는데 여러분도 다 그런 마음이실 거예요. 우리 아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길 원하실 거야. 자, 그러면 이 책은 어떤 책이냐? 1권 읽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주인공이 유한결입니다. 천재 의사고요. 이게 뭐 학교에서 세계적인 학교에서 발표할 정도로 서울대 의대 교수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인데 어느 날 딱 눈을 뜨니까 젊은 사람인데 딱 눈을 떠보니까 초등학생 몸이 된 거야.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니냐? 맞습니다. 명탐정 코난을 저희가 벤치마킹한 건 아니고요. 그냥 비슷하게 됐어요. 비슷하게 됐습니다. 저작권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희 그냥 하다 이렇게 기획 안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스승 유성호, 부끄럽지만 이제 스승이 유성호입니다. 유성호 교수를 찾아가서 유성호 교수가 이제 당분간 몸이 돌아올 동안 시골에 있는 작은 학교에, 초등학교에 이 아이를 보냅니다. 근데 한결이는 사실 천재 의사잖아요. 정말로 근데 약간 이기적이에요. 설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야지 재밌잖아요. 그래서 친구들도 만나고 수많이 있는데 한결이는 천재 의사였으니까 누가 쓰러지면 가만히 자기 신분을 소개해야 되겠지만 그거를 굴하지 않고 천재적으로 해결합니다. 이렇게 나왔던 게 1권이고요. 2권에서도 이제는 제목이 뭐냐? 쿵쾅쿵쾅 멈추지 않는 심장. 멈추지 않는 심장. 이 심장에 관련된 수많은 에피소드. 뭐가 있느냐? 아침을 걸은 아저씨가 저혈당 쇼크로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한결이가 어떻게 했냐? 주스 먹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액체가 넘어가면 흡인되면 폐렴을 할 수 있으니까 한결이는 누구? 천재 의사. 똑똑한 의사.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고 심정지. 골든타임이란 말 궁금하시죠? 이 책에 심정지를 봤을 때 한결이가 사람이 쓰러졌어요. 의사의 본분은 살려야 돼요. 어떻게 심정지 골든타임을 했는지 우리 아이들이 골든타임이 뭘까? 자연스럽겠죠? CPR을 궁금해하겠죠? 그리고 이게 어떤 원리인지 또 이게 어떤 심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세 번째, 심근염, 심장근육염. 이거 왜 걸리나요? 이거 그 감기 같은 거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거 잘 모르셨죠? 소화급성 심근염. 심장의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요. 심근염은 쉽게 말하면 심장의 근육에 염증이 왜 생겨요? 그러는데 바이러스나 세균 질환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요. 아주 드물게 백신의 부작용인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심근염을 미리 알고 치료하지 않으면 심장의 근육 때문에 심장에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심장에 왜 심근염을 선택했냐면 우리가 흔히 감기한 다음에 이거 뭐 괜찮나 그러는데 이게 그래도 요즘 부모님들은 꼼꼼히 잘 살펴주시니까 괜찮은데 그래도 내가 몸을 소중히 다루고 아프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심장의 근육에도 이런 병이 생길 수 있다. 이걸 알고 잘 대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심근염을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군가 아저씨가 피를 많이 흘립니다. 피 많이 흘리면 큰일 나죠. 얼마나 흘리면? 우리 몸에 피는 얼마나 있죠? 킬로그램당 몸무게 1kg당 75ml 있다.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 책을 보면 한결이가 아니 하면서 다 해결합니다. 천재 의사 유한결이 초등학생이 됐지만 의사로서 본분. 다만 이제 이런 그 밖에 뒤에 뭐 비브리오 폐혈증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거를 의심하는 사람이 드디어 생깁니다. 1권에서는 어물쩍 넘어갔지만 2권에서는 얘의 정체를 궁금해하는. 아니 원래 그 코난 같은 거 봐도 저희 코난이랑 절대 무관합니다. 그렇지만 봐도 그거를 약간 의심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고 할 수 있고 또 사이사이에 그런 내용만 있느냐? 그 사이사이에 뭐가 있느냐? 퀴즈도 있습니다. 왜 사랑은 하트 모양일까요? 궁금하시죠? 그 다음에 심장은 몸 밖으로 잠시 꺼내도 될까요? 무슨 소리야? 이거 뭐 깜짝 됩니다. 어떡해요? 이걸 보시면 합니다. 죄송해요. 근데 이거 읽어보시라고 하기 싶어서. 근데 우리 몸의 혈관은 총 몇 킬로미터 다 이으면 이건 사실 정확한 건 아닌데 모델링을 해봤더니 약 10만 킬로미터,
지구를 2바퀴 하고도 남습니다. 2바퀴 반이고 달까지의 거리가 혹시 몇 킬로인지 아시죠? 그런 건 외우는 거예요. 38만 킬로미터. 그거의 4분의 1쯤 된다. 그러니까 좀 놀랍죠? 또 손톱색으로 보면 건강을 알 수 있나요? 우리 아이가 나중에 어머니한테서 엄마 손톱 좀 보여줘. 그거 딱 본 다음에 엄마 건강하군 이러면 우리 아들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피가 짭짤해요 사실은. 피맛 보신 적 있죠? 약간 철맛도 나고. 그건 왜 그럴까? 뭐 이런 내용들 우리 아이들이 궁금한 거, 엄마한테 가서 자랑할 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십자말 풀이도 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약간 십자말 풀이 만들기가 어렵더라고요. 약간 조금 아쉬운데 그냥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풀면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뭘 하느냐? 과학 지식 하나 더 얻는 거. 이거 읽어서 우리 애가 과학 수능 과학 생명과학 만점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몸을 이해하고 스스로 몸을 지키는 아이가 되는 게 저희의 목적이고요. 1권에서 제가 소화하면서 소화의 원리를 알고 식습관을 돌아보게끔 하는 게 좀 목적이었고요. 이번에는 심장과 혈관의 원리를 알고 또 우리가 왜 뛸 때 가슴이 뛰는지 또 혈관을 알면 왜 짜게 먹으면 안 되는지 또 친구가 쓰러질 때 어떤 도움을 청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쭉 관여하는 그런 거를 좀 만들고 싶었어요. 어릴 적 여름방학 내내 사실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3학년 겨울방학 때는 내내 농구만 했고요. 1학년부터 3학년 여름방학 내내 강남역 동화서적의 한켠에서 쭈그려 앉아서 아침부터 점심을 굶어갖고 진짜 굶었습니다. 그때 왜 이렇게 책이 재밌었는지 저녁까지 앉아서 책을 맨날 보던 소년이 이 책을 냈습니다. 제가 부끄럽지 않게 이 책을 잘 만들었고요. 작은 호기심 하나가 아이의 어떤 미래도 바꿀 수 있고요.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자신을 좀 더 소중하고 긴 시를 집은 아이처럼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만들었고요. 딱 그거 하나예요. 뭐 더는 없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몸은 거짓말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강의에서도 쓰고 강연에서도 쓰고 법정에서도 쓰고요. 방송에서도 반복적으로 얘기해 왔는데 이 말의 뒤쪽 절반이 있어요. 사실은 몸은 거짓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듣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가 들으려면 이 들으려는 자세가 돼 있고 그 듣는 법을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싶어서 이 책을 썼습니다. 부검대 위에서가 아니라 그 심장이 쿵쾅거리고 있고 아주 건강하고 뛰어놀고 재미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잘 듣는 그런 연습을 아이 때부터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했으니까 이 책을 많이 선택해 주시고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심장 들어보신 적 있어요? 되게 빨리 뛰어요. 쿵쾅쿵쾅쿵쾅 하고 귀엽고 아이들이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엄마 옆에 딱 있을 때 아빠 옆에 있을 때 귀에 가만히 대보세요. 우리 아들, 우리 딸 하고 들어보면 쿵쾅쿵쾅쿵쾅 거립니다. 그 심장이 그 아이가 그 심장을 느끼고 그걸 소중히 여기는 그런 아이로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